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뵈니까 오늘 노래가 한 곡 생각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와, 사회자님 노래 듣고 있자니 정말 설날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네요. 이틀 뒤 내일 모레가 설날이에요. 제가 오늘 세배 드리면 미리 세뱃돈 주실 겁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나저나 설날, 왜 설이 왜 설일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설이란 말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해가 오는 것이 낯설다는 의미에서 설날, 설이란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한 해를 새롭게 세운다는 뜻의 서다에서 시작되었던 얘기도 있고, 세 번째는 해가 지남에 따라 점차 늙어가는 처지를 서글퍼하는 뜻 설다에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번째는 보니까 17세기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이 나이, 해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 날 해서 이제 설날, 설이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한다고 하네요. 와, 설날이 이렇게 다양한 유래가 있다니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분명한 건 새해에 우리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요. 떡국 한 그릇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떡국에 쓰이는 가래떡은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자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듣긴 들었었어요. 가래떡은 희고 길게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요즘 떡국떡을 어슷썰기 하는데 예전에는 동글동글하게 썰었대요. 네. 그 모습이 마치 엽전 같아서 부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떡국은 무병장수와 재물의 복을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하죠. 혹시 떡국 먹고 나이 들기 싫다며 안 먹는 분 계시나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드세요. 그래야겠습니다. 그 떡국에서 속담이 유래되었는데 이것도 혹시 떡국 만들 때 이제 육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고기나 사골로 내는 육수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꿩으로 만든 국물을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꿩 사냥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비교적 구하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달구로 육수를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하나 생겼죠? 선생님? 꿩 대신 닭이죠? 그렇죠. 꿩 대신 닭. 이처럼 설과 설에 먹는 음식 하나에도 담긴 의미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번 설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코로나로 면회도 어렵고 또 거리 두기로 인해서 친척들이 모이기도 꺼려하고 또 자주 못 보니까 설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 치매 가족분들에게는 설날 같은 큰 명절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명절이 마냥 즐겁기만 한다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가이드님, 왜 치매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이번 설에 어떻게 지내야지 좀 갈등 없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왜 어르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도 치러야 되고 방문하는 친척들과 또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이런 거 좀 미리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평소와는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겠죠. 첫 번째는 집안 환경 변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지만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면 나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실에서도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실에 아주 그냥 판을 크게 펴놓고 전을 붙이고 이런저런 음식 만들면서 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뜨거운 프라이팬이나 전기나 가스레인지가 여기저기 있다면 어르신 동선이 겹칠 수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낯설고 위험한 물건은 어르신 동선에 두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하겠죠. 다들 음식 만든다고 바쁘면 어르신은 좀 심심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곁에서 보고만 있으시면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또는 무료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도 반죽을 하거나 채소를 다듬는 것 등 예전에 몸에 밴 활동은 아마도 잘 해내실 거예요. 중증이 아니라면 쉬운 조리 과정이나 또는 예전에 잘 하셨던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이 평소 즐겨 들으시던 음악을 튼다면 아마도 기분이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요? 명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치매 어르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어르신의 방이 있더라도 명절에는 친척들이 방문해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이 힘드시면 혼자서 쉴 수 있게 하고 또 동참하고 싶으면 나오실 수 있도록 어르신만의 공간을 꼭 만들어 드리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문하면 치매 어르신이 당황할 수 있어요. 때문에 차례나 제사처럼 여러 사람들이 꼭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 안배를 해서 친척들이 조금씩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 요즘은 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적응이 돼서 인원 제한해가지고 소그룹으로 방문하는 건 이제 요건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분이시라면 어르신을 만나기 전에 어르신에 대해서 안내를 좀 잘 해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우선 치매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즐겁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현재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좋겠죠. 방문하는 분들은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되묻거나 모른다고 비난하거나 혹은 잘못 얘기하는 것을 답답한 마음에서 고쳐주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환자 취급을 하거나 아이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언지를 주시고요. 그렇죠.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한다면 방문하는 분도 치매 어르신도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어르신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옛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앨범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눈 것도 아마도 대화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이드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명절이 즐겁기는 하지만 확실히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가족분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독박 돌봄은 좀 지양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미션을 나눠줘서 함께 어르신과 재밌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박 육아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독박 돌봄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독박 돌봄 지향. 이번 명절에는 상대가 힘든 걸 인정하고 서로를 더 잘 배려하는 즐거운 명절이야 하는데 어르신을 직접 돌보지 않는 가족들은 사실 어르신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주 돌봄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주로 어떤 말에 가족분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명절이 지난 후 이 가족 자조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가족분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와서 와, 우리 엄마 멀쩡하네 하는 이 말은 정말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는 말로 들려서
가족분이 내 수고가 평가절하 당하는 기분이 된다고 해요.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얄미운데요. 그죠? 상황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 그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설득해서 씻겨드리고 달래서 입혀드리고 어르신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드시게 하고 그 와중에 또 명절 음식 장봐와 손님들 음식 장만까지 해 그 치열한 과정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주 돌봄자는 이런 걸로 마음이 많이 상하세요. 반면에 방문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자기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많이 서운해해요. 평소 어르신이 좋아하던 마음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치매 증상일 뿐이에요. 누구를 더 좋아해서 잘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미리 서운해하지 마세요라고 이런 것도 좀 언지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이것저것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것이 되게 많은데 명절은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힘든 시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시기를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족과 친척들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거 나만 궁금한가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다니는 병원에서는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기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아마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큰 병원 클리닉은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정해진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짧고 분명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치매 상담 콜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도록 하세요. 어르신을 돌보면서 궁금한 걸 잘 적어 두셨다가 진료 때 말씀드리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짧고 분명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한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갖지 못하는 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신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면 평소 준비를 해야 하겠죠? 수첩이나 일기책에 각 증상에 대해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서술 방식으로 작성해 보세요. 아님 요약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문제도 나열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약을 먹고 효과가 있다고 느꼈는지 또 어떤 면에서 호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빠진 면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인지기능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약을 처방받는데요. 가족들은 어르신이 처방약을 잘 먹고 있는지 어떤 효과 또는 부작용이 있는지 잘 확인해서 기록해 뒀다가 의사에게 이야기하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진료 전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을 요약해서 말씀하면 좋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치매 증상의 변화, 신체 질병의 발생 혹은 경과,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요즘 매일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약 3주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아프다고 하는 것이 심해져요. 아니면 어머님이 요즘 밤에 전혀 잠을 못 자요.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 버럭 화를 내기도 해요. 한 달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 내용은 어떤 것이고 검사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언제 나온지를 물어봐야겠죠. 네. 이 어르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봄 스트레스가 정말 크다는 얘기죠. 아픈 가족을 챙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 정도는 평소에 독박 돌봄하는 분들이 늘 받는 스트레스인데 명절과 같은 이 이벤트가 있다면 결국은 폭발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푸셔야 하고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게 풍선 터지듯이 그동안 쌓인 감정을 그냥 화를 확 내면서 푸는 것도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 표출 방법이긴 한데 이게 또 건강한 표현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선 내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의 대가로 오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령 지금 내가 힘들어도 잘 해드리면 아마도 돌아가신 후에 후회가 없을 거야. 라든가 혹은 온 가족이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가족애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어 라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사소하게 느꼈던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독이는 거네요, 그죠?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군요. 맞아요.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 해도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이다 싶으면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이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신이나 자신의 잠재적 에너지, 즉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에게 의지하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시고 종교가 없는 분들은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이나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초우주적 대상에게 마음을 열어 기도를 해보세요. 나의 간절함이 하늘과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바란다기보다 그 무언가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종교가 있으면 좋겠지만 꼭 종교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돼요. 이미 스트레스가 많고 두 가지 이상의 일로 그런 압도감과 선택의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죠. 과감하게 한 가지를 내려놓고 나머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 가지만 하고 나면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 다음 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안배를 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습관을 평소에 지니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할수록 한 가지씩만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여가를 가지도록 하세요. 굳이 먼 곳으로 가는 여행이나 장시간의 휴가만이 여가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떠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어르신으로부터 책임을 벗어 던지는 순간을 가지세요. 하루 중 10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중 하루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여가를 통해서 쉬고 재충전해서 그 힘으로 치매 어르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사람은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따로 얻어놓고 가끔 환자로부터 잠시 분리되어 쉬었다 온다고 해요. 저는 처음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방에서 쉬면 되지. 돈이 넘치나 보네 등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 있는 것 좋아하나 보다. 그것도 그 지인의 능력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도 될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힘든 부담을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예를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잠깐만이라도 어르신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여가를 가져보도록 하세요. 산책도 좋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도 좋겠죠. 맞습니다. 무거운 책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벌써 명절이 다가와서 스트레스가 쌓이시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시고 우리 또 건강한 설을 보내야겠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른손은 왼쪽 어깨에 올리시고 왼손은 오른쪽 어깨에 올리시고 자 그대로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했어. 아유 잘하고 있어. 힘내. 누구보다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힘든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도록 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잘 할 거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모두 평온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설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갈등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아요. 우리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그거 함께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지요.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더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